저희가 오늘 다룰 마지막 팁, 샌프란시스코 49er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ers 23시즌 NFC 웨스트 디비전 챔피언이자 NFC 컨퍼런스 챔피언 그리고 슈퍼볼에 진출했던 팀이었는데 24시즌 성적은 보시다시피 6승 11패. 디비전 4위.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비전 꼴찌였고요. 컨퍼런스에서 12위를 기록했거든요. 요것은 2003년 이후에 슈퍼볼 준우승팀이 기록했던 최저 승률이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5승 4패를 거둘 때까지만 해도 사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즌 후반 8경기에서 무려 7경기에 패배를 했습니다. 부상, 트레이드 등 주전들의 이탈이 가장 치명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경기력 하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중에 후반 리드를 못 지키는 경기가 수차례 나오면서 역전패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펜스부터 살펴보면 23시즌까지는 리그 최상위권의 디패스 플레이 지표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중하위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즌 내내 상대 블리츠 전략에 대응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브록 퍼디는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블리츠를 당한 선수가 됐고요. 이는 프로텍션과 커버리지 리드에 영향을 줬습니다. 셰너한식의 존 러싱 그리고 플레이 액션의 결합은 여전했는데 오펜스의 드라이브 마무리가 매우 부족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 시즌을 보내고 말았네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거는 이 브랜든 아이육의 부진 그리고 브랜든 아이육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육은 23시즌 폼이 아니었죠. 시즌 초반에 나왔을 때 더 이상 23시즌의 폼을 되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7주차에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아이육이 없는 상황에서 1번 리시버 역할을 이제 디보 사뮤엘이 좀 맡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디펜스들은 스크리미지 라인에 바짝 정렬해서 사뮤엘의 릴리즈를 방해하는 전술을 좀 자주 꺼내 들었어요. 사실 디보 사뮤엘은 이 야드 애프터 캐치의 강점을 가진 선수지 뭐 프레스 커버리지를 꾸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고요. 상대의 빡빡한 맨 커버리지를 또 꾸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리시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브록 퍼디는 22-23 시즌에 비해서 공을 더 늦게 뿌릴 수밖에 없었고 더 타이트한 커버리지에 공을 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어그레시브니스 스로우 비율인데 얼마나 타이트한 커버리지에 공을 던졌는지에 대한 이 비율인데요. 퍼디가 22시즌에 이 비율이 9.4%였고 23시즌에 12.8%였어요. 이게 모두 리그 하위권이었는데 24시즌에 이게 17.8%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 시도 350회를 기록한 쿼터백 중에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굉장히 빽빽한 윈도우, 빽빽한 커버리지에 브록 퍼디는 공을 꽂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이 퍼디의 큰 강점이었던 정확도라던가 예측 기반의 스로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나이너스가 루징 시즌을 보낸 데에는 당연히 디펜스 그리고 스페셜팀의 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펜스도 뭐 브랜든 아이옥의 부상 그리고 디보 사뮤엘의 부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분명 우리가 기대한 그 브록 퍼디와 셰너한의 오펜스는 아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닉 소렌슨 체제는 정말 처절한 실패를 했고요. 결국에는 1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리그를 호령했던 디펜스가 평균 이하의 디펜스가 되어버렸죠. 허용 스코어 자체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미스 태클 이슈가 매우 치명적이었는데 태클 효율도 리그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심지어 12주 차에는 24회라는 한 경기 최다 미스 태클 기록까지 나타냈어요. 후반 10경기에서 연속적으로 단 한 개의 펌블도 못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린로라거나 후판가라거나 하그레이브 같은 주요 탤런트들이 이탈하는 그런 뎁스 부족까지 이제 두드러지는 상황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워너 보사를 제외하고 전방에 이제 전방 그리고 백필드 모두 이제 부상과 기량 저하가 노출이 됐고요. 패스러시의 생산성 감소 그리고 잦은 허용 빅플레이 허용 그리고 번복되는 수비 패턴으로 인해서 후반부에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경기가 많았네요. 스페셜팀 얘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시즌 실패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스페셜팀은 최악이었어요. 스페셜팀 EPA가 마이너스 47.67 리그 최하위고요. 이게 31위 애틀란타 펠컨스 EPA와 비교하면 펠컨스 EPA가 마이너스 23이거든요. 그래서 32위 팀과 31위 팀의 차이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지표는 전 처음 봅니다. 그만큼 스페셜팀은 리그에서 압도적인 꼴찌였고요. 뭐 키커 제이크 무디는 필드골 성공률 70.6%에 그쳤고 특히 40야드 레인지에서 11개 시도했는데 6개만 성공하면서 최악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키커 이 무디만의 문제는 또 아니었어요. 페이크 펀트를 허용한다거나 머프트 펀트도 많았고요. 미스태클도 굉장히 많았고요. 스페셜팀 페널티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정말 스페셜팀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좀 실수들 다 나오면서 이게 뭐 디펜스의 평균 필드 포지션 시작 지점도 33야드 지점으로
이것 또한 리그 최하위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단순히 킥뿐만 아니라 유닛 이 스페셜팀 유닛 자체가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좀 이 패배에 가장 큰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셜팀이 특히 경기에 좀 중요한 모멘텀을 넘겨주는 역할을 많이 해버렸고 가뜩이나 부상자가 오펜스 디펜스에 가득한데 스페셜팀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일런스 입장에서는 정말 게임을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오프시즌 무브가 있었나. 9년차에 돌입하는 존 린치와 카일 셰너한 체제는 여전히 유지가 됐죠. 또한 타릭 아흐마드 그리고 RJ 길렌과 같은 기존의 핵심 운영진이 진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뎁스의 리빌딩 기조는 가져가되 인사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한 오프시즌을 보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코칭 스태프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로버트 살라가 다시 합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뉴욕 제츠에서 헤드코치로 너무 힘든 시즌을 보냈죠. 하지만 다시 나이너스로 돌아와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를 역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스페셜팀 얘기도 한 김에 덧붙이면 이 3년간 이제 나이너스의 스페셜팀 코치를 지휘하던 이 브라이언 슈나이더를 경질했고 제츠에서 살라와 함께했던 이 브렌트 보이어라는 이 스페셜팀 코디네이터를 또 선임을 했습니다. 보이어가 아마 제츠의 스페셜팀을 리그 중상위권으로 유지했던 코치이기 때문에 좀 살라를 데려오면서 같이 데려온 인사로 보이고요. 선수단에서도 조금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간 팀의 주축 선수들 중 핵심 코어를 제외한 정말 주전급 선수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 팀을 떠났습니다. 오펜스에서는 디보 사뮤엘, 에런 뱅크스가 떠났고요. 디펜스에서 에릭 암스테드, 차바리어스 워드, 레너드 플로이드, 제이본 하그레이브, 드본드르 캠벨, 그린로, 탈라노 후판가 진짜 주전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덕분에 이번 시즌 49ers의 이 데드캡은 약 9,400만 달러에 달하고요. 세인츠보다 더 큰 데드캡을 소화하면서 당당하게 리그 1위에 올랐고 전체 캡의 약 27.5%를 지금 데드캡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FA 시장에서 빅네임 영입은 없을 수밖에 없었고요. 주요한 영입은 이제 타이트엔드 루크 페럴 그리고 백업 쿼터백 맥 존스 영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대신 드래프트에서 정말 11장의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특히 디펜스 보강에 많이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1라운드에서 엣지 마이켈 윌리엄스를 지명했고요. 2라운드 알프레드 콜린스, 4라운드에서 CJ 웨스트를 지명하면서 이 디펜시브 라인 보강에 가장 힘을 썼고 이외에도 3라운드에서 라인베커 닉 마틴, 코너백 업튼 스타우트 이런 선수를 지명하면서 군데군데 구멍난 디펜스 로스터를 채우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하이라운드에선 주로 오펜스 선수들을 지명했는데 조던 메이슨의 빈자리를 메꿀 이 러닝백 조던 제임스가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오펜스는 브록 퍼디 그리고 맥카프리, 조지 키틀, 트렌트 윌리엄스라는 코어가 여전한 상황이고 디펜스는 닉 보사, 프레드 워너를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시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을 주목하면 좋을까? 일단 젊은 비수혈과 함께 이루어진 급격한 로스터 변화의 효과는 어떨까? 이 부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는 24시즌이 종료된 뒤에 17명의 선수들이 FA, 트레이드, 방출로 팀을 떠났거든요. 디보 세뮤얼, 드래그린 로우, 차바리어스 워드, 탈라노와 후판가 등 네임드 플레이어들이 팀을 떠나면서 내부적으로 대규모 개편이 들어갔습니다. 젊고 새로워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인원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존 린치를 위시한 나이너스의 프론트 오피스가 젊은 선수들을 잘 골라내는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라이징 스타가 나올지 지켜볼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렇죠. 이번 시즌은 진짜 향후 2, 3년 후에 이 팀이 다시 슈퍼볼 도전을 할 수 있느냐를 좀 판가름할 이 주춧돌이 될 시즌이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번 시즌은 어쨌든 9,300만 달러에 달하는 데드캡을 소화하는 시즌이자 동시에 새로운 세대 교체의 시작점이 될 시즌인데 26시즌에 돌입하면 데드캡은 2,300만 달러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브록 퍼디의 이 계약 구조상 2027 시즌까지 캐피트가 각각 2,400만 달러, 3,000만 달러로 매우 합리적인 규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시즌만 잘 넘기면 26 시즌부터는 다시 캡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게다가 닉 보사라던가 프레드 워너, 맥카프리, 조지 키틀 같은 핵심 코어들 다 2027 시즌까지 계약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정말 새롭게 합류한 루키들이 많은 스냅을 소화하면서 좀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26, 27 시즌 다시 좀 코어들을 유지한 채 공격적으로 FA 영입을 한다거나 트레이드를 한다거나 해서
다시 한번 강한 로스터를 만들고 컨텐더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결국은 이번 시즌 루키들이 곧바로 정말 많은 기회들을 받게 될 거고 이들의 활약 여부가 정말 중요할 거고요. 이들이 활약을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26, 27 시즌 나이너스가 다시 달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험 부족이랑 뎁스의 한계, 일관성 부족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젊은 러닝백 그리고 디펜스 플레이어 중심의 새로운 경쟁력 구축이 가능하다. 리툴링만 잘 된다면 브록 퍼디와 함께 장기간 팀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로버트 살라 이야기도 당연히 해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시즌 나이너스의 침체에는 디펜스 붕괴가 매우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래서 슈퍼볼 진출 시절 팀의 주역이었던 살라를 다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직력과 창의성을 동시에 되찾는데 사활을 걸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살라는 기존 부임 시절과 마찬가지로 매우 피지컬하고 디테일에 강한 디펜스를 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캠프에서 이렇게 진행 중이에요. 게임 플랜과 동기부여에 모두 특화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해서 캠프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디펜시브 라인 로테이션이 매우 중요할 텐데 마이크 윌리엄스, 알프레드 콜린스 같은 새로운 패스러시 자원들이 경기력이 필드에서 어떻게 잘 구현해낼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고한 리더 그리고 검증된 1선과 2선의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뎁스적인 측면에서 부상을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너가 지난 시즌처럼 부상을 당한 상태로 막 뛰고 이러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디펜스 퍼포먼스 수준을 잘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동감을 하고요. 사실 살라가 복귀하면서 디펜스의 색깔이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살라는 잘 알려진 대로 블리츠를 좀 자제하면서 견고한 4명의 디펜시브 라인을 활용한 굉장히 베이직한 프론트를 선호하는 코치죠. 그래서 4러시 7드랍 시스템을 통해서 후방에는 커버 3, 쿼터스, 커버 6 이런 것들을 주로 믹스한 커버리지를 활용을 해요. 이는 사실 작년에 닉 소렌슨 체제랑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디펜스의 색깔 자체가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살라와 소렌슨의 차이는 결국은 디테일이 아닐까 싶어요. 살라의 복귀는 결국은 디펜스의 어떤 색깔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코칭의 디테일을 살리고 정말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누구보다 이 디펜시브 라인을 코칭하는데 능한 코치이기 때문에 과거 나이너스의 강한 디펜시브 라인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살라를 데려온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정말 미스태클, 미스커뮤니케이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고치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켈 윌리엄스, 알프레드 콜린스, CJ 웨스트라는 정말 살라의 입맛이 확실하게 들어간 드래프트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들 굉장히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때마침 주전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인 이 케빈 기븐스가 또 부상으로 시즌 초기 결장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프레드 콜린스, CJ 웨스트 이 2명의 선수가 진짜 루키 시즌 1주차부터 굉장히 많은 스냅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루키 선수들이 주축으로 활약하게 된 만큼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 루키들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살라의 디펜스 성패가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라가 오자마자 정말 어떻게 이 디펜스를 고쳐내느냐에 집중하시면 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핵심 베테랑 유출 이후에 완전한 어떤 체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 디펜스 컬처 정착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이닝 캠프 리포트에 따르면 디 윈터스는 드래 그린로의 후계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에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많은 칭찬을 듣고 있는 마이크 윌리엄스뿐만 아니라 CJ 웨스트 역시도 디펜스 라인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즌 초부터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킬 포지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인가? 이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강점이 이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었잖아요. 하지만 디보 세미엘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탈을 했죠. 그리고 부상에 신음을 하고 있고요. 핵심 오펜시브 라인 교체 역시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브랜든 아이육도 지난 시즌 부상의 여파로 인해서 현재 PVP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못 뜁니다. 현재 브록 퍼디가 계약 연장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23시즌 수준의 창의성과 효율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얼굴들이 활약을 해야 됩니다. 나이너스는 오랫동안 주전 스킬 포지션들의 자리가 매우 공고했어요. 그래서 오프시즌, 프리시즌 거쳐도
뭐 새로운 선수가 나오겠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이너스 이제 새로운 선수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조던 와킨슨, 주니어 베르겐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시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리키 피어셀 같은 소포머 시즌 선수들의 스텝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캠프에서는 주앙 데니스가 리더십을 제대로 보이면서 넘버원 리시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뒤를 이어줄 많은 선수들의 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도 제이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리키 피어설, 뭐 조던 와킨스, 주니어 벨겐 젊은 와이드 리시버들의 활약 진짜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브랜든 아이육이 23시즌 폼으로 돌아오느냐 마느냐가 가장 이 와이드 리시버 그룹에 크게 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육이 만약에 23시즌 폼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와이드 리시버룸은 분명히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뭐 주한 제닝스, 리키 피어설 그리고 뭐 3번 리시버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저는 카일 셰넌이라면 오히려 좀 더욱더 헤비 퍼스널 그리고 런 게임에 치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크리스티안 맥카프리가 어쨌든 이번 시즌에는 건강하게 돌아온 만큼 런 게임은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조지 키틀, 카일 유스책은 여전히 건재하죠. 사실 지난 시즌 라이너스 11 퍼스널 활용 비율은 47.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낮은 수치였음에도 라이너스의 최근 3시즌을 비교해 놓고 보면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그만큼 라이너스는 헤비 퍼스널을 더 헤비하게 쓰는 팀이었죠. 22년에 11 퍼스널 40%에 그쳤고요. 23년에 38% 활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오프 시즌 라이너스가 또 영입한 좋은 블락킹 타이트엔드 루크 페럴 영입한 것도 그렇고 오히려 2명의 타이트엔드를 활용하는 뭐 12 퍼스널이라던가 카일 유스책을 활용한다거나 뭐 2명의 러닝백을 활용하는 뭐 21 퍼스널 이외에도 22 퍼스널까지 진짜 11 퍼스널의 비중은 더 줄고 헤비 퍼스널의 활용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오히려 와이드 리시버를 통한 패싱 게임의 활로를 찾기보다 헤비 퍼스널에서의 좀 패싱 게임을 풀어나가야 하고 좀 이런 여러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리시버들의 성장은 당연히 필수적이겠고요. 다음 시즌 가장 뭐 이 오펜스에서 많은 타겟을 받고 많은 좀 주목을 받게 될 선수는 아마 조지 키틀이 아닐까 싶어요. 2018 시즌에 뭐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했는데 좀 그때와 비슷한 스텝 볼륨을 찍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글쎄요 이게 디보 사뮤엘이 없는 그리고 브랜든 아이육이 없는 스킬 포지션의 경쟁력이 얼마나 회복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젊은 선수들 그리고 타이트엔드에서의 어떤 좀 생산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FC 웨스트 시즌 예측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채팅창에 매직 넘버님께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볼티모 레이븐스 팀적으로 안정감은 어느 팀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에디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한번 해주시죠. 지금으로 놓고 보면 저는 레이븐스라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디펜스 유출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 검증이 필요한 선수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레이븐스에 비해서. 다른 좀 약간 약세로 평가받는 팀들에 비교하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당연히 안정적이죠. 지금 DK 권님처럼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어떤 검증적인 측면 그리고 여태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레이븐스가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디펜스 선수 유출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오펜스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교체되는 또 일도 있었죠. 이글스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치진으로나 선수단적으로나 조금 레이븐스가 조금은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 팀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저희 투표 마쳤습니다. 오늘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NFL 잡박사전 시청자분들께서 꼽아주신 NFC 웨스트 디비전 우승팀은 1위가 샌프란시스코 49ers, 2위가 LA 램스,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3위,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가 꼴찌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한데요. 그래서 과연 저와 에디님은 어떤 식으로 예측을 했을지 살펴보면 짜잔. 일단 저는 LA 램스 1위, 샌프란시스코 2위, 그다음에 애리조나 3위, 시애틀 시옥스 4위 이렇게 났고요. 에딘께서는 샌프란시스코 1위, 애리조나 카디널스 2위, LA 램스 3위, 시애틀 시옥스 4위 이렇게 났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시애틀 시옥스가 꼴찌한다라는 건 똑같네요.
시청자분들의 다수의 의견 그리고 저 그리고 에드님 의견까지 전부 다 합쳐서 시애틀 시옥스가 일단 4위로 일단 집계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방송에서는 제 순위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LLM스 1위로 제가 선정한 이유는 지난 시즌 후반의 대상승세 플러스 플레이오프 경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프 시즌 정리가 참 깔끔하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유출보다 보강이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뛰어난 코치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좋은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피스크라든가 벌스 같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 역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이위크 전에 만약에 위닝 레코드를 달성을 한다? 그러면 중후반기에는 스케줄상 큰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리드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걱정되는 부분은 매튜 스태포드죠. 방금 전에도 채팅창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스태포드가 디스크 이슈가 다시 재발을 했죠. 그러면서 현재 치료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스태포드의 건강이 가장 큰 이슈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슈 없이 전 시즌을 잘 치른다? 그럼 저는 당연히 10승 이상은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위도 노려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하지만 에드님께서는 3위로 두셨죠? 맞습니다. 저는 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쿼터백도 그렇고요. 오펜시브 라인도 그렇고 와이드 리시버 그룹도 그렇고 지금 좀 모든 그룹에 지금 부상 이슈가 산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A 램스가 이 지금 당연히 좀 뎁스 차트만 놓고 보면 당연히 좋은 전력인 건 맞지만 과연 이들이 진짜 건강하게 풀시즌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가장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바이위크 전에 특히 지금 텍산스, 타이탄스, 이글스, 콜츠, 나이너스, 레이븐스 특히 만만치 않은 디펜시브 라인을 또 보유한 팀들을 연속해서 만납니다. 이게 또 작년에 오라인 붕괴하면은 또 스태포드의 퍼포먼스가 처참해진다는 작년 시즌의 어떤 그런 문제를 또 반복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그런 예측을 하고요. 왜냐면 오펜시브 라인이 작년에 분명히 부진했고 특히 시즌 뭐 플레이오프에서 부진했고 그게 아마 이번 시즌 초반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걱정도 있고 디펜스는 뭐 푸나포드가 합류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 약점을 보인 이 런 디펜스가 진짜 얼마나 개선됐을지는 사실은 회의적이긴 합니다. 푸나포드 한 명이 온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스케줄에 지금 런 오펜스를 중심으로 하는 팀들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작년 10승 7패보다는 조금 덜한 9승 8패 정도를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ers. 일단 저와 에드님 모두 일단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가장 쉬운 경기 스케줄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축 선수들의 복귀로 인해서 정상적인 로스터 회복과 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디펜스에서 로버트 살라의 복귀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펜스의 리셋이 이 시즌의 전체적인 어떤 성패를 가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승수는 LA 램스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 딴에는 램스와 맞상대 경기에서 모두 패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타이브레이크에서 밀려서 2위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LA 램스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49너스를 상대로 최근 3경기를 모두 이겼죠. 지난 시즌 2경기 모두 이겼고 23시즌 마지막 경기 요건 24년도 1월에 치러졌는데 여기서도 이기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이 상성은 약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1위 디비전 1위 11승 6패 정도로 예상을 해볼게요. 저희가 뭐 리틀링 시즌이다 뭐 좀 세대 교체 시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스케줄을 보시면 너무나도 쉬워요. 진짜 리그에서 가장 쉬운 스케줄을 갖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지금 뭐 그래도 오펜스들 코어 멀쩡하고 디펜스 코어 멀쩡하기 때문에 뭐 10승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티안 맥카프리, 조지 키틀, 브록 퍼디 이런 코어들이 건강만 하다면 오펜스는 당연히 기대치 이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살라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항상 이 트렌치 중심의 투자는 늘 옳다라고 하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정말 디펜시브 라인에 대한 보강을 열심히 한 만큼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팀 코디네이터, 펀터 다 펀터가 아니라 롱 스냅퍼 이런 선수들까지 다 교체하면서 스페셜팀도 어쨌든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디펜스와 스페셜팀만 좋아져도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11승 한 6패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저도 그렇고 에디님도 그렇고 지난 시즌보단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죠. 이것은 풍부한 로테이션 자원 그리고 젊고 유명한 오펜스진 여기에 대대적인 수비 리빌딩 완료된 부분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일단 시즌 초반 스케줄이 매우 소프트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위닝 시즌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오히려 디비전 2위로 랭크를 하면서 조금 더 기대치가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3년 차에 들어드는 이 드류 패칭 오펜스가 개인적으로는 좀 알을 깨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카일러 머레이 그리고 마빈 해리슨 주니어, 트레이 맥브라이드로 이어지는 이 삼각편대 굉장히 좀 다음 시즌 더 폭발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가장 기대되는 건 역시 디펜스죠. 진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디펜시브 라인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뭐 윌 존슨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더 추가됐고 부다 베이커도 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펜스가 작년보다 진짜 훨씬 좋아진다라는 어떤 계산이 쓰고 있기 때문에 10승 7패 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둘 다 이제 꼴찌로 치면 시애틀 시옥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디비전 내에서 가장 검증이 덜 된 쿼터백이죠. 샘 다널드가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난 시즌 반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확실하다.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리셋된 리시버진 그리고 한계를 보였던 신입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좀 단점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덜 다듬어진 오펜시브 라인들 그리고 현재 확고한 주전을 꼽을 수 있는 RB 뎁스 그러니까 두 명의 러닝백이 동시에 많이 기용되는 건 좋은데 부상 이슈도 있고요. 어떤 퍼포먼스적인 스킬셋 한계도 있는 러닝백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터프한 디펜스 구축은 기대가 되지만 오펜스의 한계 그리고 제가 아까 분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홈과 원적의 편차가 극심한 부분이 역시 우려가 되고요. 디비전 라이벌이 까다로운 그런 지구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스틸러스 만나죠. 벅스 만나죠. 커맨더스 만나죠. 바이킹스 만나죠. 펠거스 만나죠. 굉장히 까다로운 일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시옥스의 디펜스에 대한 의구심은 거의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펜스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 샘 다놀드는 지금 현재 시옥스의 환경 자체가 바이킹스만큼 좋은 환경인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니고 그러다 보면 샘 다놀드에 대한 어떤 생산성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 그리고 쿠퍼컵 분명히 능력 있는 와이드 리시버들이지만 현재 로스터에 좀 필드를 조금 수직으로 찢어줄 수 있는 필드 스트레처들을 해줄 수 있는 롤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많이 없어요. 뭐 MBS도 영입하고 토리 홀튼도 영입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퀄리티 있는 와이드 리시버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걱정거리도 있고요. 그래서 클린트 쿠비악이 사실 작년에 세인츠에 있을 때 첫 두 주차에 굉장히 폭발적인 오펜스를 보였지만 점점 안 좋아진 것처럼 뭐 시옥스도 뭐 두세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게 17경기 꾸준하게 조금 유지될 것 같지는 않다.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8승 9패 정도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